보라. 여기가 봐봐. 이게 무슨 소파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 에이. 말하지 마. 그 소파가 막 나오고 쓸데없는 게 막 나오잖아. 이게 잘 맞춰놨는데. 됐어, 이제. 아유, 어떻게, 그거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를 거야. 잘라버리지도 못하고. 아유, 하자. 안녕하세요. 들꽃사랑 장명숙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좀, 한 20일 정도부터 하려고 하는데 계속 밀려왔던 란 분갈이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거 사왔을 때 마음이 조급해서 재료가 오기 전에 막 하다 보니까 바트하고 난석이 오기 전에 하게 돼서 뭐 실험삼아 그냥 용감하게 해봤던 거거든요. 요게 여기에 제가 예쁜 난화분에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마음 조급하고 또 실험적인 생각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마트에서 파는 믹싱볼이에요. 믹싱볼이 마트에 갔더니 예쁜 게 있어서요. 제가 믹싱볼을 사다가 난화분 안 쓰고 무겁고 그래 이제 안 쓰고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믹싱볼이요. 하얀 흰색 유리 같은 믹싱볼입니다. 이거 여기다 심었는데 잘 컸죠. 그래도 예 이게 한 3개월 됐어요. 잘 컸어요. 꽃도 잘 폈고 걔도 두꺼워지고. 그런데 여기 있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모래하고 중립마사하고 이거 뭐냐면 바트 대신 부엽토예요. 부엽토 낙엽 섞인 거 하고 했는데 제가 훨씬 늦게 왔거든요.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비교를. 희망이 가만히 앉아도 기다려요. 여기 며칠 전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보이세요? 예. 요게 보시면 요게 너도 이 동양란 있잖아요. 요게 일주일 전까지는 이렇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변화가 생겼어요. 최근에 막 이렇게 이제 다음에 날 꽃가지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또 보여드리겠어요. 이렇게 막 꽃가지가 나고 이렇게 동양란이 새카매지면서 튼튼해지는데 얘도 좋지만 얘가 훨씬 덜 나중에 왔는데요. 비교를 해보면 얘하고 얘하고 얘가 더 새카맣죠. 얘가 더 새카맣고 얘가 더 막 지금 굵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잘 보이십니까? 최대한 잘 맞춰놨는데 움직이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실험을 2개 했죠. 얘는 중립마사만 썼어요. 아무것도 안 넣고 중립마사만 넣었어요. 얘는 중립마사하고 이렇게 부엽토, 바트 대신 부엽토를 섞었어요. 이제 얘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막 건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얘를 분갈이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자주 쓰는데요. 이거 나무젓갈이죠. 향나무젓갈. 여기 뾰족해요. 뾰족하지만 동글동글하죠. 나무젓갈은 여기 꿀떡이가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하다 보면 뿌리가 잘 닿으면 상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만질만질하죠. 이거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모래에 있지만 그리고 저는 이 모래를 재활용할 거예요. 난석을 사오지 않았어요. 뽑을 때는 제가 주의 깊게 말하지 않고 집중해서 뽑겠습니다. 혹시라도 뽑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회용 스푼이죠. 부드럽기 때문에 뿌리에 상처가 덜 갑니다. 뽑았어요. 와, 이렇게 지금 얘가 3월달에 왔어요. 그래서 모래만 놓고 심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밖에 내놓으라서 내놨는데, 내놓으면은 이제 물 관리 잘 못하면은 말라요. 이렇게 살이 빠지고 말라요. 이 뿌리를 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에 많이 잠겨 있으면은 얘가 상하죠. 물에서 물이 잘 빠지긴 한데, 제가 오늘 확인해 봤더니 접시에 소금 받침에 물이 차나가득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상해요. 썩죠. 아직 썩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마르기만 했어요. 이것도 제가 물을 주지 않을 때 말랐던 것 같아요. 요런 것은 제거를 하고 심기로 하겠습니다. 가위를 아까 낮에 소독을 해놨어요. 아니 카터가위. 카터가위를 불에다가 오랫동안 먼지가 있길래 소독한다고 씻어서 물에다 씻어놨더니 이렇게 또 녹이 나가지고 제가 아까 불에다 달궜어요. 녹이 세균이라는 게 분명한 것은 불에다 달구면요 녹이 없어져요. 요거 다 요가위로, 제가 이제 화초유는 요가위로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밑에서 이렇게 썩어가고 있죠. 썩어가는, 썩지는 않고 말랐는데요. 이게 이제 물이 없을 때 말랐던 것 같아요. 썩지는 않았어요. 마르기만 했죠. 얘가 모래만 있기 때문에 마름주의를 주의해야 돼요. 또 오늘 아침같이 또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있는데 못 보고 몇날 며칠 놔두면 또 물러주겠죠. 그러지 않으면, 물론 아니면 마름이죠. 화초들은 물을 많이 주면 무르고 물을 적게 주면 말라요. 물을 많이 주면 말리는 거죠. 기타 죽는 이유는 또 벌레들이 알을 까면서 균을 옮겨주고, 그래도 모래만 넣고 석 달을 견뎠어요. 그래도 양호한 편이죠. 근데 다시 심을 때, 근데 제가 이렇게 제거해주고 저도 제거해주고 그러지만요, 이런 생각 들어요. 자연에 있을 때는 누가 이거를 뭐 뽑아서 정리를 해서 다시 심어주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알아서 잘 크고 번식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반려식물이라고 해가지고 뭐 다육이나 꽃이나 뭐 이런 거에도 너무너무 그냥 불필요하게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이제 많이들 키워요. 근데 사람도 그렇죠. 어린아이도 너무 과잉보호하면 걔가 정신이 어느 때 가서 정신력이 약하 보여가지고 이기질 못하고 별것도 아닌데도 좀 정신이 이상해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꽃들도 너무 과잉, 너무너무 사랑에 정을 주다 보면은 너무 안 만져도 되는데 막 쓸데없이 만지고 물을 많이 준다든가, 너무나 물을 안 준다든가, 누가 물을 주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물병을 죽는데 이래가지고 또 너무나 물을 안 줘서 죽이고, 그래서 이래서 죽이고 저래서 죽이고 해서 꽃가게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죠. 사는 사람도 오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오고. 근데 절대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사냐 그러면 꽃을 좋아하고 샀는데 금방
죽어버렸다. 그래서 겁이 나서 못 산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뭐 그럴 필요가 있나요? 비싸지도 않은데 꽃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2, 3천 원 하는 것도 이쁜 게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도 걔네들 데려가서 물만 적당히 주면 그래도 오래 보죠. 걔네 한 번만 꽃만 볼래도 몇 달은 보지 않아요? 보통 한 달은 넘게 보죠. 최소한 빨라도. 꽃이 뭐 며칠간의 꽃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좀 항상 뽑으면 뿌리를 점검을 해야 돼요. 또 너무 바짝 자르면 거기서 또 말라 죽으니까 그럴 필요 없고요. 근처 싱싱한 뿌리 가까이 1cm 남겨놓고 자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를 오랫동안 봤죠. 얘는 흰색이에요. 흰색 호접란이에요. 김계란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러는데 잘 키우고 못 키우고는 물 조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계속 꽃을 피잖아요. 꽃을 2달, 3달 이렇게 피어 있거든요. 근데 하루라도 말라버리면 단 몇 시간 하루라도 말리면요 꽃이 떨어져요. 근데 수경재배도 제가 해봤는데요. 계속 물속에 있어도 안 되고 계속 말려도 안 되고 근데 물에 한번 담궜다가 꺼내서 충분히 이제 물을 흡수하게 한 다음에 꺼내서 또 말리죠. 뿌리를 말려요. 물음병이 오지 않게. 물에다가 또 한 사나흘 지나서 물에 또 한번 담그든지 아니면 최대한 일주일도 놔둘 수도 있어요. 네, 일주일까지 놔두는 건 좀 힘든 것 같고요. 5일 정도 말렸다가 또 물 받았다가 거기다 담궜다가 한두 시간 담그면 얘네가 물 쫙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면 꺼내서 3일, 5일, 뭐 일주일 이렇게 이제 상태 봐가면서 다시 말려요. 말려서 또 놨다가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이제 기온에 따라서 계절이 바뀌잖아요. 계절이 바뀌니까 그거는 정해놓은 건 아니고 계절에 따라서 집의 온도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요. 또 얘는 얘는 아직도 꽃이 있잖아요. 그 꽃 때문에 꽃이 떨어질까봐 밖에 내놓지 않고 있어요. 뭐가 쭉 빠졌는데 얘를 내가 미리 빼놨는데 뭐가 쭉 빠졌죠? 근데 이 정도 남았잖아요. 이 정도. 얘를 여기 심을 때도 막 뿌리가 이렇게 커다랐는데 다듬어서 요만큼 심었어요. 근데 또 나고 죽고 뭐 마르고 뭐 그랬어요. 꽃진 지가 앉아진 지가 한 2주 정도 돼요. 그래서 꽃 있을 때는 손을 못 대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다가 꽃이 진 다음에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얘는 서양란, 호접란이고요. 호접란과 제가 이 빈 공간을 동연란으로 채웠어요. 얘는 깊이 안 돼가지고 뿌리가 많이 심기지는 않고 그것도 뿌리가 이제 안정을 찾았네요. 나는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몇 가닥을 밖으로 내놓으라고 했는데 내놓지 말아야겠어요. 제 경험상은 내놓은 거는 쉽게 말라요. 근데 이 흙 속에 있는 거는 그래도 하루 이틀 모르고 이제 물을 못 줘도 이렇게 마르지는 않는데 버텨내는 거는 마르니까 살이 빠지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밖에 내놓지 않고 지금 한번 심어보려고 그래요. 잘 보고 있어요.
얘가 3월달에 심었고 얘가 나중에 왔는데 지금 비교해 보면 갑자기 얘가 지금 얘의 2배 이상 더 잘 자라고 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그러니까 그것은 얘네가 뿌리 활착이 됐다는 거죠. 뿌리를 안전하게 내렸다는 거예요. 얘가 뿌리가 내렸나 안 내렸나 살았나 죽었나 이렇게 궁금하면 그것도 뽑아볼 수는 없잖아요. 뽑아보면 또 얘네가 뿌리 내리가 또 어려우니까. 그럼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냥 기다리면요, 얘가 지금 자라는 것처럼 오늘 갑자기 막 잎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지고 커지고 이래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싹도 안 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아이가 이 상태가 뭐 좀 영양이 부족하다든가 너무 단단하다든가 그래서 뿌리가 안 내렸다는 거죠. 뿌리가 내려면 바로 변화가 와요. 잎이 더 생긴다든가 잎이 뭐 거먹게 막 고름이 많은 것처럼 막 이렇게 튼실하게 자란다든가 두툼해진다든가. 얘는 이제 고사가 됐네요. 떼어주고요. 뿌리가 많죠. 물에 지금 흥건해요. 지금 흥건히 닿은 게 있어요. 이게 오늘 제가 이거 안 뽑았다면은 물론 또 마르긴 하겠지만, 왜냐면 오늘 또 비가 오고 날이 안 좋아요. 어제같이 이제 좋았다면은 물이 훨씬 빨리 말라서 얘네가 상하지 않는데, 그저께까지 비가 오고 어제 하루 괜찮고 또 오늘 비가 오고 기온이 떨어지면 얘가 수분을 증발시키지 못하잖아요. 자연이. 얘네가 수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얘네 이미 흡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먹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물속에 빠뜨려 놓으면 썩죠. 오늘 제가 이거 오늘 잘 뽑았어요. 이렇게 길지만 여기까지는 말라 들어갔어요. 이 말라 들어간 것은 썩지는 않고 말랐는데, 이것은 제가 물을 줄 때 너무 텀이 길었던 거죠. 이거는 그래서 자르고 이런 거 분갈이 할 때 이런 거 잘라서, 근데 바짝 자르지 마시고 조금 남겨놔요. 그러면 얘네가 말라서 떨어질 수는 저절로 떨어지게끔 해야 돼요. 그게 좋아요. 안전해요. 제가 시력이 좀 안 좋으니까 계속 만져와야 돼요. 만져서 감각으로 제가 이거 뿌리 상태를 알아야 돼요. 만져서. 이거는 조금 더 가까이 잘라주겠어요. 왜냐면 심하게 썩을 위험이 있어서. 제가 왜 모래에다만 심어봤냐면요, 얘네들이 어디서 나겠어요? 비옥한 땅에서 나는 게 아니거든요. 얘네가 나면 바위, 절벽 이런 데서 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무슨 아주 좋은 흙이 있겠어요? 없죠? 그것도 오늘도 생각했는데, 보통 얘네가 이 모래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또 모래에 영양가가 있나. 얘네가 다 영양가가 없으면 사람이고 식물이고 자라지 못해요. 힘들게 자라다가 고사돼 버리죠. 말라서 비틀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바위 위에 흙이 먼지라도 없이 그냥 깨끗한 바위만 있었다. 그럼 거기서 뭐가 나겠어요? 그쵸. 바라 자체가 씨가 떨어졌다고, 바람이 날려서 씨가 떨어졌다고 해도 발화가 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바람에 날리는 그런 먼지들이 붙어 있다가 거기에서 이런 씨앗들이 발화가 돼서 함께 날아갔다가 거기서 이제 발화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얘네들이 웬만하면은 죽지 않는 거죠.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여도 보일 텐데 제가 그 정도를 보지 못하니까요. 손으로 일일이 만져봐야 돼요. 이거는 끝까지 잘라지네. 얘는 끝까지 가위만 들고 있다가는 엉뚱을 자를 수가 있어서 끝까지 말라버려서
잘라야 되는데 뿌리가 여러 가닥인데 제가 안 보고 자르면 안 보고 자르잖아요. 장님하고 뭐 똑같아요. 이런 거 할 때는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손으로 만져서 감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위를 들고 있는데 가위를 놨다가 들으면 또 그게 어느 뿌리인지를 잊어버려서 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뭐 식물이나 다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사람이 갑자기 눈이 시력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생활을 오랫동안 또 하다 보면 아주 눈을 감아버리기 전에는 봤었던 거니까 몇십 년 동안 보면서 살아왔으니까 감각으로 아는 거죠. 그 나중에 또 이렇게 일도 하게 되잖아요. 그건 또 감각으로 이제 손의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자르지 않게끔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뿌리가 꽤 많아요. 애초에 데려왔을 때부터 아주 건강한 아이였어요. 뿌리가 굉장히 건강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아셨죠? 모래에서만도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거창한 대단한 화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주방에서 사라다 묻히고 뭐 약간씩 뭐 겉절이 그리고 생절이 하는 그런 용도의 볼이에요. 볼, 믹싱 볼. 그게 제가 투명한 게 저는 좋아가지고 막혀있는 것보다 투명한 게 좋아요. 유리. 그래서 유리나 이런 하얀 세라믹 같은 플라스틱 같은 거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내가 구멍이 뚫었지. 예, 플라스틱은 구멍이 뚫어지니까요. 불에 달궈서 얘는 이제 두꺼우니까 조금만 가느다란 걸 넣으면 안 되니까 제가 뭘 했냐면 이제 핸드폰 거치대에 삼각대에 들어가는 송곳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도라이버나 그거치.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불에 달궈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누르면 이게 뚫어져요. 그래서 물구멍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자르겠어요.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아서. 안 튼튼한 거는요 제거하는 게 더 좋아요. 흙에서 썩어서 상하는 것보다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튼튼한 뿌리만 남기는 게 좋아요. 제가 시각이 이 정도는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되게 신기하고 궁금했었는데요. 감각으로 사는 거예요. 감각으로. 왜냐면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청각장애, 시각장애 어떤 몸의 신체 일부에 장애가 오면요. 다른 쪽으로 또 굉장히 그 감각이 가요. 다른 쪽이 발달하죠. 매인이는 귀가 밝아진다든가 청각이 더 좋다든가 손의 감각이 더 좋다든가 예민해지는 거죠. 그쪽으로 느끼고 사는 거죠. 이 속에 들어가서 자르기가 아주 어려운 쬐끔한 뿌리가 있어요. 잘 잘랐네요. 이런 거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혼자 하면 좋은데 이거 하나만 하려고 해서 시간 많이 안 걸리겠지 했는데 뿌리가 손볼 곳이 많네요. 손을 많이 보고서 심은 건데
꽃이 아주 오래 가요. 근데 서양란은 꽃이 오래 가죠. 몇 달씩 가요. 한 3개월 넘게 가고 어떤 분들은 6개월 이상도 가게 키우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이제 석 달, 3개월, 4개월 정도 본 것 같으네요. 물 관리를 잘 해주면 오래 가요. 근데 꽃이 폈을 때는 꽃이 없을 때보다 물을 좀 자주 줘야 돼요. 산모가 임신부, 산모가 영양분을 정상적인 여자들보다 많이 필요로 하는 것처럼 이 식물도 그래요. 식물도 꽃이 폈다든가 몽우리가 맺혔다든가 하면은 신경을 많이 써주고 영양 보충을 해줘야 돼요. 영양제도 좀 주고 물도 좀 잘 주고 또 말리는 것도 잘 말려야 돼요. 물속에 풍덩 빠져있게 하거나 말려있게 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꽃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얘가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죽지 않아요. 물을 키울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물을 잘 안 주어도 얘가 그냥 놔둬도 한 달 이상을 버텨요. 그래도 이 정도 뿌리가 남았습니다. 요 정도 뿌리가 남았어요. 그럼 뭐 충분하죠, 살기에는. 요거는 제가 다 다듬었죠. 얘도 얘는 끝에는 잘랐네요. 근데 얘가 워낙에 작은 걸 제가 사왔어요. 꽃집에 갔는데 작은 거밖에 없더라고요. 얘는 제가 경기도 성남시 노란장에 가서 그 언니가 그날 아주 되게 엄청 싸게 줘가지고 제가 얼른 가져온 아이예요. 이게 동양란인데 향이 좋죠. 동양란은 향이 좋고요. 향이 굉장히 좋고 그 대신에 향이 좋은데 오래 못 가요. 동양란은. 서양란은 이렇게 예쁜데 향은 없어요. 향이 하나도 없죠. 향이 하나도 없는 대신에 서양란은 오래 가요.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동양란은 향기가 정말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오래 못 가요. 3일, 일주일, 길면 일주일 이렇게밖에 못 가죠. 순정이 꽃에. 요게 다 모래예요. 이게 다른 거 없고 다 모래만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돌아갔나요? 잘 보이세요? 여기다 제가 미리 아까 이 부엽토를 좀 갖다가 부어놨어요. 여기다 부어놔서 이 밑에는 다육이 흙이에요. 다육이 8가지 재료가 들어가는데 8가지 성분이 들어가요. 다육이 심는데 그 위에다가 그냥 제가 살짝 이걸 올려놨어요. 이렇게 어머나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물 안에 있으면 정말 다 죽을 뻔했네요. 내일은 날이 좋을래나? 또 오늘 흘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구멍을 뚫었죠. 네, 막혀있는 거를 구멍을 뚫었어요. 유리는 겁나서 못 뚫고요. 유리도 제가 3개를 사왔어요. 맑은 거에다 뭐 심어보려고. 그런데 유리 뚫는 방법은 아는데 좀 괜히 잘못하면 터지거나 괜히 병만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좀 건조를 시키기 위해서요. 이렇게 풀어놓고 잠깐이라도 풀어놓고 제가 저걸 좀 씻어와야겠어요. 썩었으면 이렇게 흙을 맡으면 냄새가 고약해요. 시궁창 썩는 냄새 나거든요. 근데 시궁창 썩는 냄새는 나지 않아요.
이게 마른 모래가 많이 쓰면은 좀 섞으면 좋은데요. 지금 모래가 떨어졌어요. 모래를 새로 사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을까지 분갈이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모래를 근데 구입을 안 해놨더니 이렇게 모래가 한 번에 뭐 젖었는지 몰라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깔망을 깔고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제가 구멍을 뚫었습니다. 예쁘죠? 예쁘죠? 참 예뻐요. 사이즈가 이제 뭐 3단계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딱 들고 왔죠. 이렇게 하고서 이제 이 모래하고 부엽하고 섞어서 할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은 또 이제 부엽은 마른 거니까 이렇게 섞으면 물기는 좀 제거가 되죠. 좀 물기는 제거해야 돼요.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내일 날씨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저는 중마사 중간 모래 중마사 낙엽 섞인 거 부엽토 하고 이게 섞고 있어요. 난 합식을 하려고요. 저 서양난, 호접난 하고 동양난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파는 사람도 뭐 이름을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이름을 알아놨었는데도 이름을 기억할 수 없어요. 이제 꽃 이름을 기억하는데 의미를 안 둘 거예요. 이제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요. 네, 다육이 이 동양나는 뭐 수십 가지 되지는 않지만 다육이 같은 거는 저는 몇천 종이 있는 줄 알았더니 뭐 몇십만 종이 있다니까 이름 외우기를 포기했어요. 근데 그것도 봐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것만큼은 이름을 이제 알아야죠. 이걸로 부업으로 조절을 해야겠어요. 금방 빠지는 물에다가 심으면 2, 3일만 둬도 죽겠죠. 부업으로 넉넉히 넣어서 남으면 이제 이 모래를 건조시키면 역할만 하게 하고 이 부업도가 물이 빨아들이고 있어요. 하고 물 빠지면 잘 되게 모래를 많이 넣는 걸로 하고 남은 부업통은 다육이 흙에다가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육이에 또 넣어놓으면 안 될까? 또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흙에다 산에 있는 모래들을 퍼와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밭에나 이런 흙을 퍼오실 때요, 마른 데서 햇빛이 잘 드는 데서 흙을 퍼오세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데서나 퍼오지 마시고요. 햇볕이 쨍쨍 잘 드는 바람이 잘 드는
그러한 쪽에 있는 흙을 퍼오셔야 돼요. 왜냐면요, 제가 깜깜한 밤중에 생각 없이 흙만 퍼야 된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밤나무 밑에 똑바로 바람 잘 통하지 않고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그런 곳에 낙엽이 한 20cm가 쌓여 있는데 그 낙엽을 막 긁고 흙을 퍼왔어요. 깜깜한 데서 8시 넘는데 길가의 흙에서 길가의 산에서 그랬는데 집에 왔더니요, 벌레가 뭐 한 몇 가지 벌레가 막 있는 거예요. 뭐 지네같이 생긴 벌레, 뭐 습기찬 데 있는 그런 벌레, 돈벌레부터요 아주 그냥 끔찍할 정도로 벌레가 많더라고요. 그 낙엽 밑에서 보았더니.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깨닫고 아무것도 또 퍼면 안 되는구나. 이제 또 낮에 햇볕이 잘 되는 낙엽이 없는 그런 데서 흙을 퍼왔더니 벌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흙을 사는 걸로만 채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들판에 있는 흙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만들어 놓은 흙도 많이 팔잖아요. 배양토라고 해가지고 파는 거 상토, 배양토, 마사, 구엽토 이렇게 파는데요. 그걸 다 한꺼번에 섞어서 파는 흙도 있고요. 그게 배양토라고 하죠. 그래도 우리가 직접 만든 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양토에다가 상토 조금 더 섞고 그 대신 또 밭에 가서 흙을 막 퍼오고 이래가지고 그 흙을 만들어요. 얘네 식물들이 들판에 있는 흙을 자연 흙을 좋아해요. 뭐 말하다가 밑에 흙까지 섞은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 흙에 섞으면 배수가 잘 안 되니까 이거니까 콜라이트를 좀 섞을까요? 콜라이트를 좀 섞을까요? 그 난석이 없으니까 콜라이트를 좀 섞어야겠어요. 밑빠짐이 잘 되게 콜라이트 좀 많이 섞어서 밑빠짐이 잘 되게 해야겠습니다. 네, 또 잠깐만 기다리세요. 콜라이트 안 넣으려고 했는데 제가 잠깐 말하는 사이에 방심하고 흙을 섞은 것 같아요. 콜라이트 좀 섞겠습니다. 근데 또 그 흙이 안 들어갔다 해도 콜라이트를 좀 섞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모래가 무거우니까. 이거는 앞전에 가위비 분갈이 할 때 이제 또 샴푸 사는데 반이 남아 있고요. 가위비를 이제 또 가을에 9월 이후에 분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것들이 있어도 당장은 좀 쓸 일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좀 많이 좀 섞겠습니다. 이 정도만 섞으면 3번은 이렇게 있어요. 적은 것보다 많은 게 나을까요? 이제 구엽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양 성분은 좀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물 빠짐을 최대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가벼워서요. 폴라이트가 가벼우니까 이 안에 부담을 좀 덜 주죠. 너무 무겁게 꽃을 꽉 눌러버리면 뿌리가 번식하기도 좀 힘들 거고요.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성장이 더딜 거예요. 네, 이게 뭐 다이어트처럼 성장을 뭐 막 하면은 뭐 벌어져서 못생겨진다든가 이런 건 없으니까요. 성장을 뭐 하면 할수록 좋죠. 요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흙을 좀 가볍게. 네. 소립도 아니고 중립이라 좀 무겁거든요. 무거워서 이러면 이제 훨씬 좀
조금 더 건조해졌죠. 건조해져서 요거를 좀 지금 당장 안 심어도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거 촬영을 시작했으니까 잘 보이고 계시나요? 이제 화면이 돌아간 것처럼 보이네. 몸이 좀 불편하다고 좀 아프다고 해도 처해진 상황에서 뭐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아요. 그쵸? 나는 아프니까 하고 그냥 나는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해 하고 누워있으면 더 안 좋겠죠. 지루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지루하잖아요. 하루를 보내는데 이제 이렇게 이런 거는 아무리 힘이 없고 아파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요 정도의 흙을 들고 나르기도 힘이 들지만 이제 아이들한테 맨날 해달라 그러면 아이들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웬만한 거는 하죠. 무거운 거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급할 때는 누가 와서 해둘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또 뭐 힘들고 더 아프고 그러면 쉬면 되니까 저는 뭐 어차피 아직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넣고, 이게 보이시죠? 쓰러지지 않게 잘 고정해서 이렇게 살짝 지지만 해줘요. 다 심을 수는 없죠. 왜냐면 흙이 여기 다 채우면 얘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얘를 뭐 연약해가지고 뿌리가 너무 넓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로 흙을 이렇게 파서 심는데 얘는 뿌리가 넓잖아요. 뿌리면이 넓어가지고 꼬챙이나 뭐 이런 걸로 하고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이제 이걸 또 어떻게 하냐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하면 수영이 더 예쁘게 할 수 있나. 네. 그러면 얘는 여기다 놓고 여기가 비어있잖아요. 비어 보이죠? 여기다 다시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흙을 덮어주면 뿌리를 내리면 알아서 이제 파고 들어가요. 지금 이걸 팔 수가 없어요. 얘네들가 뿌리가 길어서 길고 넓어서 팔 수가 없죠. 그럼 또 지지대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어려우니까 좀 여기다 일단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보이세요? 여기다 이걸 놨어요. 여기 얘가 너도 자가 들어가는데 요즘에 다육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얘가 제가 3월달에 추울 때 살 때는 3,000원에 샀어요. 근데 1주인가 2주인가 그 다음 주에 갔더니 10,000원이래요. 얘를 사오고 얘는 너무 오래서 꽃이 안 폈지만 얘를 사오고 1, 2주 있으니까 그때부터 얘가 꽃 필 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초에 꽃이 없는 상태를 팔면 가치가 없고요. 꽃이 피면 완전히 가치가 틀려져요. 그래서 가격이 3,000원인데 10,000원이 올랐잖아요. 3배로 올랐어요. 2배인가 3배인가 오르고 10,000원도 받고 12,000원도 받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아이는 얘 두 아이는 노원 상계 백등원 가는 쪽에 거기 가까운데 알파 오메가라는 그 다이소 같은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2월달부터 꽃을 팔거든요. 2월달부터 꽃을 파는데
거기 꽃이 흙이 좋고 꽃이 좋아서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갔다 올 때마다 제가 거기서 좀 한철을 마음먹고 준비하고 가서 얘네들을 사오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심어놓은 이제 나는 제가 인터넷에서 샀어요. 인터넷에서 5개 묶음으로 샀어요. 5개 묶음으로 샀는데 뭐 얘네가 아주 적은 게 왔을 건데요. 얘네 제가 눈으로 보고 샀으니까 그렇게 적은 거 안 샀죠. 그래서 살살살살 넘어지지 않게, 왜냐면 지지만 했거든요. 그걸 완전히 넣은 게 아니라서 아주 살살 이렇게 묻지 않게 되도록이면 도구가 많이 필요해요. 이게 좀 넓은 면이 파여 있어요. 그럴 때는 좀 큰 걸로 이렇게 흙을 한 번에 좀 많이 넣어주고요. 여기를 조그만 스푼으로 수저를 하려면 얼마나 오래 몇 번이나 이 수저질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고 아까 지지만 해놓고 뿌리를 안 덮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덮어놓고요. 일단 수염을 잡아놓고요. 마무리는 이제 요거하고 요거를 보시나요? 요거하고 요거를 사용해서 요걸로 이렇게 공기를 빼줘요. 요걸로 공기를 빼줘요. 얘로도 해주고 얘로도 해주고 공기 빼는 데는 얘가 좋아요. 얘가 지금 보면은 가득 차 있는 걸로 보여요. 하지만 또 자세히 보면은 마무리 할 때가 있어요. 일단은 흙을 이렇게 채워 놓고요. 이제는 조금 부족한 데는 또 스푼을 써요. 모종삽을 쓰지 말고요. 그 모종삽으로 쓰면 너무나 그 잎사귀에 막 흙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쵸? 잎사귀에 흙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작은 면들은 일회용 작은 수저로 흙을 퍼서 놓고,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흙을 퍼서 덮어요. 저 이번에는 뿌리를 안 내놓으려 해요. 뿌리를 내놓으니까 말려 죽이는 게 더 많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뿌리를 안 내놓고 또 한번 또 실험을 해보겠어요. 다음에 그 영상 찍을 일 있으면. 뿌리를 안 내놓고 심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 남이 연구했다고 해서 그걸 꼭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뭐 어떤 박사가 이렇게 해라 해서 그렇게만 해야 된다, 저렇게만 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다양한 꽃을 키우기가 어렵죠. 그 연구진들, 박사님들 먼저 하신 분들의 의견을 먼저는 다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거기에 내 생각, 내 감각적인 것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도 좀 첨가해보고 저렇게도 좀 첨가해보고 하면서 그 박사님 말이 딱 맞는 건가, 아니면 거기에 이것저것 좀 해볼 수 있는 건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꽃이 죽었다 하면 다시 또 살 때는 훨씬 더 오래 키울 수 있는, 그 사람들보다 더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양쪽에요. 여기 쳐서요. 공기도 빼주고 얘네가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또 이제 얘네가 비어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채워주고, 이렇게 이제 뭐 펄라이트나 모래가 이렇게 아무리 잘해도 정말 필요한 데만 흙을 놓고 잘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뭐 꽃잎에 뭐 모래가 뭐 몇 개가 올라가 있고 뭐 펄라이트도 올라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일부러 불어서. 근데 이렇게 이런 청소하는 청소기계도 생겼어요. 식물 요즘 반려식물 해가지고 굉장히 귀하게
자식처럼 키우기 때문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보조에 이런 필요한 그런 것들, 도구들이 많아요. 고기는 완벽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가 이렇게 해서 공기를 빼줘요. 공기를 뺐는데도 나무젓갈보다 핀세트 뭐 이런 것보다 철제보다 이게 좋죠. 이게 사용하는 게 이걸로 하면 뿌리가 닿는다 해도 상처가 나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좀 공기가 빠질 수 있게. 밀가루나 흙이랑 똑같아요. 밀가루 이렇게 하면은 공기가 잔뜩 들어가 있죠. 얘네도 그래요. 이걸로 너무 많이 막 후석거리면 또 다치니까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중간중간에서 공기가 빠지고 흙이 꽉 채워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은 좋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쳐줘요. 이렇게 쳐주면은 밖으로 또 안으로 모아지게 되고 예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이제 여기에 이 위에는 나는 참 멋을 많이 내잖아요. 사람들이 인터넷 들어가면 뭐 홍도에서 나오는 그 홍옥들도 있고 검정돌, 하얀돌, 뭐 옥들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장식으로 올려놓는 것들이 지금 없으니까 급한 분 꺾고 이렇게만 있고 요 위에다가는 장식하는 돌이 종류도 많고 색깔도 다양하니까 이렇게 잘라서 예쁘게 하시고 또 이제 이 뿌리에 직접 닿지는 않게만 하면 숯 있잖아요. 숯, 참숯, 장 담글 때 넣는 숯이잖아요. 그런 걸로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큰 거 막 많이는 필요 없어요. 요런 빈 공간에다가 좀 하나 세워주면 세균 번식을 막아줄 수 있고 또 공기 이런 수분 같은 것도 숯이 흡수해서 너무 여기에 수분이 많다 그러면 숯이 또 흡수도 또 해주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난에는 뭐 여러가지 장식을 많이 해주죠. 사람들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바트와 난석을 쓰지 않고 난석, 화산석이라고 하죠. 그 화산석을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옥수수 튀기면은 뭐 돼요? 뻥튀기 되죠. 뻥튀기. 그 가벼워지잖아요. 그냥 옥수수는 무겁죠. 많이면. 그 뻥튀기가 되는 것처럼 돌도 뻥 튀겨가지고 좀 가볍게 부피를 가볍게 해가지고 이 난에다 섞어주는 게 난석, 화산석이라 그래요. 그때 이거는 이 부엌토는 가루화 됐어요. 큰 것도 있지만 가루화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나요? 난에 쓰는 것은 바트라고 해가지고 소나무 껍질, 뭐 코코아 껍질, 뭐 그런 걸로 하죠. 저는 오늘 난에 보통 쓰는 재료는 전혀 쓰지 않았고 중립마사와 이게 뭐예요? 중립마사하고 펄라이트하고 부엽토를 썼습니다. 일단 얘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막 쑥쑥쑥쑥 자라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죠. 된다라는 정답이 나왔어요. 문제를 줬는데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그러나 뭐 난석도 돈 주고 사야 되고 부엌토도 돈 주고 이제 바트도 부엌토처럼 돈 주고 사야 되는 건 똑같아요. 가격 차이는 별로 없어요. 가격 차 없어요. 뭐 난석이 더 비싸고 바트가 부엌토보다 더 비싸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이 쓰게 되면 또 뭐 가격의 변동이 또 오겠죠. 지금 현재는 그래요. 별 가격 차이가 없고 같다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난 동양난과 서양난, 호접난, 서양난은 호접난이죠. 미니 호접난이에요. 옛날처럼 큰 거 아니고 꽃송이가 작은 미니 호접난. 이건 화이트. 오늘 해봤습니다. 방송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바쁜 시간에 시청해주신 분 감사를 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저는 들꽃을 야생화를 특히나 더 좋아하는 들꽃 사랑의 장명숙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오늘도 종료를 잘해야 되는데 어제 종료를요 잘 못 눌러가지고요. 이렇게 해야지 또. 제가 지금 힘이 들으니까 또 별로 안 예쁜데 제 얼굴을 보여드릴 수 없어요. 근데 누가 들어오셨는지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07분 2021년 6월 3일 오후 4시 07분입니다. 지금 시간은. 잠깐 요거를 보여드릴까요? 요것은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은 극락조예요. 커다란 넓은 잎은 극락조고, 뒤에는 테이블 야자고, 여기 아래 보이는 것은 둥그렇게 이제 돌려서 심은 것은 호야예요. 호야도 다육이 까고요. 선인장 까기도 하죠. 또 이 앞에 있는 중앙에 있는 것은 산호수하고 천냥금이에요. 천냥금을 심었고, 얘는 커피예요. 버건디 커피예요. 이제 한 내년쯤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꽃이 예쁘고 향이 좋고, 또 이제 체리 버건디, 커피 버건디가 아니고요. 체리 버건디요. 커피 열매가 참 맛이 있대요. 맛있고, 그래서 체리 버건디라고 한답니다. 이제 그게 익으면 커피가 돼요. 그럼 볶아서 갈아서 밀어서 먹는데,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커피 나무는 거실에서 키우기 좋아요. 얘는 직광을 싫어했는데요. 직광을 싫어해서 원산지에서도 큰 나무를 심고 커피를 기르기 위해서 그 큰 나무 밑에다가 커피 나무를 쫙 심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직사광을 안 좋아하고 반사광을 좋아해요. 그래서 거실에서 충분히 키울 수 있는데 참 잘 자라요. 자라는 게 너무 예쁘고요. 잎은 참기름 칠하는 것처럼 반짝반짝 하고요. 모양새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산호수를 너무 좋아해서 사서 목이 긴 데다가 심어줬는데, 심어서, 왜냐면 제가 이제 햇빛을 보게 하려고 했는데, 산호수 역시도 직광을 싫어해요. 햇빛에다 그냥 내놓으면 산호수도 타 죽어요. 잎이 타서 갈색이 되고 변색이 돼서 예쁘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내렸다가 다시 들여와서 여기다 임시로 여기다 심어놨어요. 근데 임시로는 아니고 제가 아마 얘가 이 커피나무하고 이 산호수가 물을 같이 좋아해요. 주는 날 같이 주면 좋아하니까 이렇게 심었고, 얘는 극락조하고 홍콩야자하고 천냥금, 만냥금은 물을 좋아하지만 호야는 또 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육이 선인장가니까요. 그래서 실수라고 하면 실수일 수 있는데, 화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가운데로 물을 주고 호야에는 물을 별로 안 줘요. 근데 얘네는 물 좋아하는 게 같으니까 얘는 신경 쓰고 없고, 얘는 이제 레드 핑크하고 레드 개발 선인장인데요. 제가 한번 같이 섞어서 심어봤어요. 합식으로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 장미를 사다가 4가지 컬러를 합식을 했는데요. 예쁜 색으로 따라가면 좋은데 뭐 이상한 색깔이 된 거예요. 4가지를 심었는데 노랑, 빨강, 주황, 핑크 이렇게 너무 예쁜 색깔을 골라다 심었는데 핑크에 아주 뭐 쌀뜨물을 끼얹은 것 같은 그런 색깔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식하는 것도 궁합이 정말 잘 맞고 서로 이제 잘 키울 수 있도록 서로 영향을 줘야지, 그런 나쁜 영향을 주는 식물하고 섞어서 심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번 해봤어요. 빨강색하고 오렌지색. 아직은 크지가 않아요. 개발선장 다른 사람들은 막
늘어지게 막 잘 키운다는데 그렇게 막 늘어지게 잘 크질 않네요. 성장 속도가 좀 너무 늦어가지고 좀 재미가 없는데, 이제 뿌리가 완전히 내리기 시작하면 금방금방 클 거예요. 뿌리가 아직 완전하게 안 내린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을 옮겨준 데다가 이게 지금 한 달 돼 가니까 빨리빨리 컸으면 하는 건 제 욕심이고, 그렇죠. 예. 얘들은 이제 제가 다음에 또 찍을 거고, 얘가 그저께 찍었어야 되는 다육인데, 얘네는 뭐냐면요, 얘네 이렇게 막 나뭇잎처럼 크죠? 이렇게 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육이는 이렇게 건성 크면 안 돼요. 건성 크면은 사람도 건성 늙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원뿌리, 그냥 쉽게 말해서 원뿌리라고 할게요. 원뿌리가 예쁘게 나야지 이렇게 위에 있는 거를 포기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요거를 위에 있는 거를 이제 미리미리 잘라서 또 뿌리를 내리면 되는데요. 제가 더 뭐 뿌리를 내리려고 욕심을 낼 필요도 없고요. 또 잘라서 또 버리기도 또 아깝고요. 사람들 다 어려워하는데 이거 키워보라고 주기도 그렇고. 근데 제가 고민을 좀 더 하다가 이거 좀 유튜브 촬영을 할 건데, 이제는 다육이 분갈이 하는 때가 지났어요. 다육이가 하형종이 있고 동형종이 있는데, 여름에 크는 아이, 겨울에 크는 아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요. 그거를 잘 분리해가지고 여름에 물을 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여름엔 잠을 자요. 개구리가 잠자고 뱀이 잠자는 것처럼 식물들도 잠자는데, 보통 우리의 자연은 이제 겨울에 잠을 자잖아요. 뭐 11월 말부터 뭐 3월까지 잠을 자는 것처럼 얘네 다육이도 잠을 자요. 그래서 분갈이를 하면 안 돼요. 물도 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건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이제 가을까지 뒀다가 뭐 그때 가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늦어서. 왜 이렇게 됐냐면, 얘 큰 화분들이 앞에 있고 화분 장장이 뒤에 있는데 햇빛이 들 줄 알았는데 터져 있는 거라, 그러니까 햇빛이 그만큼 안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각해 봤더니 양쪽에서 문을 열면 이게 네 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겹이 되니까 햇빛이, 바람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은 양쪽에서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바람이 흩어져야 되죠. 또 지방 창문도 있으니까는 잘 살겠지, 잘 크겠지 했더니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얘는요. 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